박철 교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선 북한 핵의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억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방어, 북한이 사용할 경우에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략,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 한번 물어보세요. 정부의 이 억제, 방어 전략이 뭡니까? 없습니다. 비밀이라서 안 할 것 같죠? 없습니다. 미국 의존한다는 그 말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 정직이 가장 중요해요. 현 상황에 북한이 이 정도로 이제 핵무기 개발하고 있다. 상황이 위급하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예산 좀 더 써라. 그럼 국방예산 중에서도, 재래식 그 무기장비 개선보다는 핵 무기장비에 더 써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잘 하겠지. 또 이제 뭐 일상생활이 더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북핵 위협 대응실로 개편해야 된다. 청와대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원래 사실은 다른 나라에는 국가안보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외교안보 수석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대통령을 보좌하거든요. 이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북핵에 초점을 맞춰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에 다 관련 이제 전문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핵 위협이 어떻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정부 갖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거기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업무 및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핵 대응 위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노력하면 작은 업적이 쌓여서 나중에 보면 작은 노력으로도 상당한 그 대비 태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거 안 하고 있다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지무지 많은 돈이 들어가도 제대로 성과가 안 나죠. 가장 중요한 건 군사적으로 알겠습니까? 그죠? 군사적 대비책을 보면 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국방 역량을 핵 대응 위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실 정부가 안 하더라도 군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 군대 또는 국방부를 홍길동전 부대 또는 홍길동전 국방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전이 뭡니까? 형을 형이라고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이거 아닙니까? 북한 핵을 핵이라고 못해요. 대량 살상 무기, 비대칭 무기. 지금 핵 대비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답답한 일입니다. 이제 이 자체 응징계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최소 억제 개념에 의해서 북한이 만약에 핵을 쏘면 북한 수뇌부는 어쨌든 사살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자기가 만든 핵으로 남한의 도시를 공격을 해서 통일도 좋고 남한을 정복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이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들 지하방거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지하방거를 공격할 능력을 더욱더 구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더욱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계속적으로 싸우든지 아니면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선제 타격, 특히 예방 타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 너무나 심각하게 됐다. 물론 우리가 공격받으면 전 세계한테, 우리가 공격받았으니까 반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겠지만, 서울이 초토화되고, 그 이후에 1, 2개도시 초토화된 상태에서 보복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보복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진짜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미리 공격할 것이냐. 미룰수록 점점 성공 가능성 어렵고 위험성은 높아지지 않겠어요? 앞에 당기면 좋은데 당길수록 국제사회에서 너 미리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겠죠. 이 두 개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가급적이면 미리 판단 안 하겠죠. 내 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체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은 1981년도와 2007년도에 이라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에 있는 핵발전소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국제적으로 욕 많이 먹었죠. 그 사람들이 한 주장이 뭐냐. 우리 후손들에게 핵 위협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1994년도에 이 미국이 영변 핵발전소를 파괴하자고 그랬을 때
파괴 같이 해버렸으면 끝나버렸죠. 그때 우리 반대였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대비책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효과는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해야죠. 이건 평시에 노력하면 조금씩 향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KAMD, 뭐 MD 이렇게 씁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 KBMD라고 쓰자.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MD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MD라는 말은 빼고 BMD라고 쓰면서 이 미국의 뭐 MD망에 편입된다는 등, 뭐, 우리 사드 배치하면은 그것이 뭐 중국의 ICBM을 뭐 요격할 수 있다는 거 다 루머입니다. 그것을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드에 관한 오해도 제가 많이 이제 뭐,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전부 다가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면, 사드가 5가지의 루머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ICBM을 요격한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드의 추가 배치에 필요한 돈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사드 성능도 아직 입증이 덜 됐다. 전자파가 무지무지 심하게 나온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ICBM 아까 말한 요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ICBM 우리 한반도 쪽으로 안 갑니다.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 쪽으로 가지. 두 번째, 사드 레이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 1km 정도. 그리고 그것도 공중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산이기 때문에 지면하고 수평으로 못 가요. 하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중국 쪽에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면은 수백 킬로미터 위를 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도 안 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배치할 때 돈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성능, 지금 이제 미국이 7개 포대를 샀고요. 그 다음에 UAE도 한 2개 포대를 구매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한 7개 포대를 구매를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믿을 만한 그 장비죠. 전자파는 이미 다 나왔죠. 2016년도에 이 괌에 가서 쟀을 때 0.005%. 정확하게 말하면 0.00005죠. 허용치에. 그 다음에 우리 김천 성주에 배치되었을 때 측정했는데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600분의 1 나왔습니다. 허용치에. 그런데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기가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단거리 요격 미사일 팩3도 배치해야 되고 그 대용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MSM도 빨리 양산에서 주요 도시를 방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드도 추가 배치하거나 성능 개량해야 되고 미국이 성능 개량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리고 그 사드와 우리는 좁기 때문에 이 단거리 미사일 사이에 어떤 중층 방어를 위한 자체 요격 미사일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미연합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이제 형님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자꾸 해체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우리 사령관을 우리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데 한미연합사한테 네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 미국이 사령관으로서 책임지고 져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우리가 사령관 하면 책임져 주겠어요? 너 사령관인데 너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국 장군이 그 사령관대에서 핵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사령관대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어떻게 억제하고 방어하는지 알겠습니까? 핵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일 감정을 얘기합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일본과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간접적인 동맹관계입니다.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국민들의 대피 활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피소, 그 다음에 이제 소개 경보 및 안내인데요. 대피소 경우에는 이제 뭐 방사선이 차단되는 물질로 둘러싼 환경에서 바깥 출입 없이 2주간 생활하는 겁니다. 2주 동안에는 이제 방사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소개는 이제 핵공격이 없을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한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극심한 아마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길에서 또 추가적인 핵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경보 및 안내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요. 그래서 핵 폭발이 예상되거나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핵폭발 효과는 이제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나라 전체를 없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폭풍 터질 때 일어나는 효과가 50%, 거기서 발생한 열에 의한 효과가 35% 되는데요. 방사선이 한 15%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핵폭발 반경이 1, 2km 내에 이 어떤 피해가 있지만 그 바깥에 이는 사실 90% 이상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낙진요. 그래서 이제 7-10 법칙이 있는 겁니다. 7-10 법칙이 뭐냐 하면 7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10의 배수만큼 이 방사선의 강도와 방사능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1시간 후에, 폭발 1시간 후에 있었던 방사능, 그것이 이 7시간 이후에는 10분의 1, 77, 49, 49시간 이후에는 100분의 1, 그리고 777, 7의 3승이죠. 243시간, 즉 2주 후에는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주일 지나면 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일이 지나면 이제 가능하고요. 2일 동안 인내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서 2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폭발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모든 지역이 다 초토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이 핵폭발 시 거리별 압력과 바람인데요. 보시면 이제 10km 토원이 터졌을 때입니다만 이 900 원점에서 거리가 97, 0.97, 970m가 되는 도에서는 한 최대 압력 5 psi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피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km, 10kt 같은 소형일 경우에는 1km 바깥은 괜찮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200kt 가면 굉장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한 5, 6km 정도 지나면 저는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빌딩 내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대피소를 이제 방사능이 차단되는 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두께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쇠는 13cm면은 방사능의 99%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가장 흔하죠. 30cm. 그러니까 30cm의 콘크리트 뒤에만 숨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아주 좋죠. 흙에 의해서 더 보강되어 있으니까 더 강하잖아요. 사실 입구나 또 노출된 벽만 조금 조심하면 아주 안전합니다. 핵 대피와 관련해 스위스가 모범적입니다. 이 1990년대에 이미 모든 국민이 대피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설을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1000m 이상이 되는 지역에는 대피소 설치를 의무화했고 정부가 보조금을 줬죠. 30만 개소의 핵 대피소 전국적으로 있고 지금 국가급만 해도 5,100개가 됩니다. 소넨베르그 터널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이 2주 이상 생활이 가능하고 출입문도 1.5m의 철문으로 두껍습니다. 거기에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민족 공멸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 군대가 삼위일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즉 국민들의 안보의식, 정부의 올바른 전략, 군인들의 전문성이 북핵에 대한 보호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더더욱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들 또는 우리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옳은 생각, 옳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